지역 배전망, 지역망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전력계 쪽에서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대적 그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분산 전원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다양한 유연성 자원이 계통에 병입되면서 이런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아까 우리 내빈 소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종배 교수님, 그 다음에 원동준 교수님, 그리고 당국대 조홍준 교수님, 그리고 중남대 김수환 교수님 을 비롯해서 이유수 연구원님 비롯해서 오늘 너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금년 6월이 되면 6월 보름 중순경 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작년에 법 발효가 되었던, 공표가 되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엑서사이즈가 됩니다. 사실 이제 분특법의 그 제정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송전망의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전력망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어떤 수요나 공급 관리 시스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 본 그 법의 제정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 시장이라든가 전력 산업 구조 개편, 그다음 배정망 운영에 관련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논의를 하는 주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 구조와 망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는 좀 다릅니다만, 아주 일찍이부터 유럽에서는 유사한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들 역시 목표는 합리적인 분산전원 수용을 위한 효율적인 망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여하히 수용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는 독점 형태의 망 운영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내야 되는 이슈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 단위의 전력망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산 전원의 용량 베이스는 4분의 3이 배전망에 이제 접속이 돼 있고, 접속 포인트로 보면 99.9%니까 거의 대부분이 배전망에 접속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라 경상권의 4분의 3이 집중되어 있는 등 배전망, 그 다음에 지역적인 집중, 이런 집중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 그런 분산 전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과 같은 논의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두 분의 발제 주제도 이런 쪽으로 포커스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입니다. 모쪼록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이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의 유효한 레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배전망 분야뿐만 아니라 판매 분야의 부가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배전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발전을 함께 달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토론과 많은 내용을 서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사를 해주신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충남대학교 김승환 교수님께서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배전계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DS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대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환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DSO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2024년, 8년이 지나서 이렇게 조금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좀 감격스럽고요. 그때 DSO 연구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 당시 이준호 배전계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쭉 쌓여온 연구들이 이제 분특법, 그다음에 실제로 한전의 배전망 운영 규칙 이런 걸로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DSO의 좀 전반적인 얘기는 아마 뒤에서 오준석 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 이제 역사를 살짝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DSO 논의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Connect and Forget 혹은 Feed and Forget이라는 그 접속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특히 배전망에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런 그 조치들이 없는 상태로 재생에너지를 계속 무분별하게 접속을 시켰다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보호협조 설비 오부동작, 그다음에 배전 선로의 과전압, 용량 제약, 그다음에 뭐 고조파, 상간 불평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Connect and Forget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중 가장 발전을 많이 하고 부하는 가장 적은 뭐 그런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전에 개통 기술 검토를 하고 접속 허용 용량을 제한하면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개통 기술 검토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배전 개통 설비 혹은 변압기를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이후에 접속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적용해 왔고 현재도 여전히 이 방식은 유효합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에너지, 그 재생 에너지들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은 속도로,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계되는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주 워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비용 효율성보다는 신뢰성만을 고려한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영국에서 조금 더 먼저 앞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 표는 이제는 조금 오래된 표가 돼버렸지만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잼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커넥트 앤 포겟 방식으로 접속을 할 때랑 우리가 뭐 능동 배전망 혹은 ADMS, 뭐 DSO 이런 것들이라 불리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적극 고려해서 투자할 때랑 향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표입니다.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D 투자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통신도 막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장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사실 이제는 먼 미래도 아니죠. 20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 절감을 효과가 있더라. 왜냐하면 망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들은 쭉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도 2016년, 2017년에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가로로 그려져 있는 진한 선이 피더 용량이라고 치면 우리가 기존과 같은 커넥트 앤 포겟 방식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딱 저 파란색 아래에 있는 파란색 태양광 패턴만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능동 배전망 솔루션들을 다 갖춰서 이제 실시간으로 뭐 아웃풋 출력 제어를 할 수 있거나 뭐 역률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더 많이 접속을 시켜놓고 문제가 생길 때는 일부 출력 제한을 하거나 일부 조치를 취하면
평상시에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1년에 어떤 피더에서 문제가 생기는 시간은 정말 극히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시간에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더라. 기존 방식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의 그 논의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분산 에너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중앙 집중형 전압 제어를 한다든지 유효 전력 출력 제어 삭감을 출력 제어를 한다든지 배전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전 내에 뭐 가격 신호를 주거나 접속 용량을 차등으로 관리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 같은 펑션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펑션들을 다 전체 집합을 해보니 이게 DSO구나라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DSO라는 게 별게 아니라 결국에는 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 에너지를 제어하고 운영하면서 망을 조금씩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에 한전이 하던 그 트랙이랑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덧붙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한전의 그 배전단의 주요 접속 원리는 이제 코넥트 앤 포겟인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제주 지역에서 재밌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아마도 본격 이 시장을 개화시킬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작년 연말 일인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만 좀 알 수 있는 일이어서 제가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의 A라는 사업자가 제주 지역 특정 DL에 단독 ESS 자원 접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선로가 동계 과부하가 발생하는 선로여서 이제 현재의 신뢰도 고시, 현재의 접속 기준으로 접속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흔히 근데 ESS는 잘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접속 원리는 최악의 케이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ESS가 그 당시 응동 안 하고 풀 방전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서 접속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조건부 접속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송전 계통에서 만약에 출력 제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배전 계통에서 어떤 제약이 발생할 때 이때 ESS가 조금만 응동을 해주면, 계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응동을 해주면 사실 이거는 접속을 안 시켜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새로운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커넥트 앤 포겟이 아니라 커넥트 앤 매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접속시켜놓고 관리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유연성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망을 보강하지 않고도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갖고 있을 때는 접속을 시켜준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를 잘 하려다 보니까 단순히 유연성 자원만 띡 하고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TSO, 그러니까 전력 거래소, 그다음에 한전의 DSO 기능, 각 민간 사업자의 시스템들이 다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전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촉발시키는 아마 계기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는 분산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망보강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용 효율적으로 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배전 계통의 신뢰성은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는 좀 더 챌린징한 미션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배전 계통 안에는 딱 이해관계자가 2명이었습니다. 물론 밖에 정부가 있지만 배전 사업자와 고객,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서드 파티들이 본격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민원을 내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서드 파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의 역할도 이제 배전 사업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반영한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속에 있는 DSO 관련 조항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분특법 안에 명시적으로 DSO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DSO 내용이 빠졌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DSO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항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 상시 출력 제어 권한은 뭐 여러 가지 논쟁들로 인해서 빠져버렸지만
뭐 개통의 감시, 운영, 뭐 평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계획 기능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과거의 전기사업법 안에서 배전 사업 및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했던 것.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정은 그냥 시행령의 위임에서 규정을 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배전계통 운영이 뭔지조차 안 써 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배전망의 정의가 신설되고 배전망의 계획 의무나 운영 의무들이 이제 부여를 그 명시적으로 분특법에서 하게 됨으로써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요. 조항을 보시면 배전 그 분특법 제 16조의 1 배전 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의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배전 사업자가 자기의 개통 신뢰도 유지에 대한 의무를 전기사업법에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서드파티에 해당하는 분산 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을 지원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온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철학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뭐 증설 계획이나 운영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뭐 승인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진 거고요. 그 할 일을 수동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서 하도록 이제 요구받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법 제정하는 그 맥락상 분특법 제정 시에 배전 사업자의 직접적인 상시 출력 제어 권한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7조의 1항에 중간에 보시면은 출력 예측 감시 평가라는 요 포인트 앞에 원래 출력 제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출력 제어하지 말되 비상시에 개입을 해라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이렇게 상시 출력 제어 권한을 넣어놨을 때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 이슈를 해결할 방어 장치가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됐었던 것 같고요. 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시 출력 제어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와 그리드 코드 그리고 여러 가지 접속 규정을 통해서 배전 계통의 신뢰도 유지와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들을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것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같이 또 다른 법정 계획 중 하나인데요. 이 법정 계획에서는 이제 아주 미래에 DSO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바 있는데, 이게 사실 분특법이 통과되면서 조금 좀 빨리 실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DSO 1.0, 2.0, 3.0 이런 개념들로 이제 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은 배전 계통 내의 제어 설비, 자기 제어 설비를 활용해서 배전 계통을 잘 운영하는 게 1.0 기능이죠. 남은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DSO 2.0은 이제는 분산 에너지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뭐 광역적인 개통 유연성 제공까지 그 도매 시장에서 뭔가 플레이하는 것까지 DSO가 서포트를 하는 거. DSO 3.0은 이제 아예 지역 단위로 뭐 수급 불균형까지 다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요. DSO 1.0은 우리가 지금 막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는 ADMS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하고 뭐 감시하고 비상시에 제어하고 이런 것들. 네, ADMS는 비상시에 그 서킷 브레이커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셋 포인트를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특정 피더의 일정 구간을 날려버리는 개념인데, 2.0은 이제는 상호 소통하면서 분산 에너지의 출력을 잘 안정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서로 통신하고 뭔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DSO도 거래소가 하는 것 같은 기능을 배전, 지역망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거래소가 하는 거를 거의 다 그대로 써놓은 건데요. 장기 부하, 분산 에너지에 대한 예측, 뭐 중단기 예측, 실시간 예측, 플래닝 기능, 운영 계획. 여기서 운영 계획을 세울 때는 배전에서는 공사와 재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일 운영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배전 계통 안에서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VPP가
실제로 도매 시장에서의 전일 시장에서부터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실시간 운영 기능, 그 사고 대응 기능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개발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요구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저는 공존인데요, 공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드 파티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접속이라는 이슈가 이미 현실에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VPP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사실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DSO 입장에서 그냥 무한한 망투자가 아닌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신뢰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도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요 생태계에서 이제 3명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송전개통 및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TSO. 이건 사실 원래 배전 사업자는 관심 없었거든요. 먼 일이었는데 이들이랑 이제 인터페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VPP라는 서드 파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배전 개통을 관리하는 DSO. 그다음에 DER들을 모아서 시장에 참여하는 VPP, 뭐 통합발전소라고도 합니다. 이런 주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은 변화들을 유발합니다. 왼쪽처럼 기존의 송전개통은 사실 분산에너지가 커넥트 앤 포겟 방식으로 연계가 되면 이게 그냥 배전단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송전개통 입장에서는 광역적인 수급 균형만 따져보면 됐거든요. 그래서 배전개통 내부를 들여다볼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각 TSO, DSO, VPP가 각자가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VPP들은 송전 레벨의 도매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막 입찰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더 많은 자원을 붙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DSO가 그거를 망투자로 계속 보강을 해주기에는 시간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조건부 접속을 허가를 한 다음에 중간에 어떤 관제 기능, 필터링 기능을 하나를 넣어서 이 세 플레이어 사이에 조정 기능을 하는 하나의 그 협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바로 직면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프리퀄리피케이션 기능이다, 뭐 한국말로는 시장 관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능이 뭐냐면 배전계통에 위치한 분산에너지원들이 TSO가 운영하는 도매 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 사전에 DSO가 해당 자원의 운전 계획이 배전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상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장 관제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터레이션 프로세스가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통신을 하면서. 그래서 VPP가 DSO한테 먼저 나 이런 비딩을 도매 시장에 할 건데 배전 계통에 문제 안 생기는지 검토해줘 라고 자료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럼 DSO가 검토를 해서 다시 뭐 문제가 생기면 반려를 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하면서 일부 정보를 주고 VPP가 다시 이걸 반영해서 자기의 입찰을 재수정해서 배전 계통에 문제가 없는 입찰을 만들어서 도매 시장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절차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변화를 한 4년 전부터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실증 과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 과제의 결과물로 DSO MD라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일부 됐고요. 그러니까 실증 레벨로 구현이 됐고, 이거를 이제 제주 실개통에 물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DMS와 이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별도의 시장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DMS나 MDMS, KPX 그런 시스템들과 DB를 일부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전계통의 제약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배전에서 실증을 제가 해보다 보니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매저먼트가 너무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아마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노이즈를 그대로 감수하고 만약에 신뢰도를 이제 확보를 하고자 한다. 조건부 접속들을 막 이제 선접수 후제어 자원들을 막 붙였는데
이 상태에서 이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배전 사업자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는 그 매저먼트에서 오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나 부하 자체가 가지는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시장 관제 절차가 되게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불확실성에 굉장히 큰 초점을 갖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스스로 낮춰주는 VPP들은 조금 더 관제해서 덜 피해를 보도록, 그러니까 덜 출력 제어를 당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왔습니다. 인센티브가 뭐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룰을 설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수의 VPP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3개의 사업자가 동시에 한 버스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의 유발 기여도는 각각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N빵을 해버렸다, N분의 1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은 배전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분특법상에 출력 제어나 어떤 운영적인 개입의 이유를 사업자한테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그런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대한 이론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서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또 다른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일종의 바텀업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DSO 밑에 DER들을 모아서 도매 시장에 참여하는 VPP가 있고, VPP를 DSO가 관제를 해서 TSO한테 올라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영국에서 실제로 실증이 이제 완료가 됐던 PPP라는 프로젝트거든요. 파워 포텐셜 프로젝트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TSO가 이제 전체 그 송전계통 운전을 하다가 특정 지역에 전환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발전기를 급전을 다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DSO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일부 활용하는 게 나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SO가 갖고 있는 분산 에너지에서 무효 전력을 뭐 꺼내 쓴다든지, 아니면 DSO 레벨에 있는 전기차나 ESS들을 도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자원들의 그 포텐셜을 활용하려고 하면 결국 TSO가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통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TSO가 DSO한테 요청을 하고, DSO가 자기 계통에 문제가 안 되는 한에서 송전 계통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플로우가 내려오는 그 기능을 실증을 한 것이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꽤 효용이 있다, 경제적 효용이. 그러니까 단순히 송전 계통 레벨에서 막 어마어마한 설비를 부착하고 망보강을 하는 것보다 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분산 에너지의 포텐셜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우리 이제 실증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앞선 그 개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나 요 개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모두 TSO, DSO, VPP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원활해야지만, 서로 같은 DB를 공유하고 같은 통신 체계, 같은 보안 체계를 써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챌린지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 서로의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늘어나는 분산 에너지원을 비용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능동적인 솔루션을 갖춘, 그러니까 커넥트 앤 매니지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DSO의 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 DSO 체계가 DSO라는 이름만 없을 뿐 개념은 다 들어가 있다. 법제화 시도가 이미 되었고요. 이제 6월에 실행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바텀업 탑다운 방식의 TSO, DSO, VPP의 공존이 가시화될 것이고, 이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운영 체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체계와 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규제, 거버넌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적 개념을 담으려면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특법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분특법은 가장 최상위에 가장 이제 추상적인 조항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전망 운영규칙단, 전력시장 운영규칙단에서 진짜 기술을 잘 정의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각각의 책임 소재,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잘못이냐 이것 따지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좀 배전 부분의 진화를 같이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제해 주신 김승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전력 배전계획처 오준석 팀장님께서 배전 사업자 역할 변화 및 한전의 배전망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대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오준석 팀장입니다. 이런 미래 배전 혁신 포럼에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전